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는 4월 12일부터 우리 대한민국 대구에서 세계 물 포럼이 열리죠. 물의 날은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물 포럼이 열리면서 여기서 이제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또 수립이 될 그럴 개연성이 이제 높습니다. 자, 이 물은요, 우리가 소위 그 블루 골드라고 그러죠. 블루 골드라고 그럽니다. 이 블루 골드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그럴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의 날 지났지만은 세계 물 포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물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물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죠? 네, 깨끗합니다. 이런 물 필요하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또 써야겠고요. 오늘 이 물 포럼 블루 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네, 이 그림에 함축돼서 나와 있죠. 생명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물.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물 섭취량이 1.5 내지 2리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먹는 양이 너무 적어요. 네, 0.6리터밖에 안 되죠. 이 물은 우리가 한꺼번에 먹는 게 좋지는 않고요. 나누어서 조금씩 마시는 게 좋죠. 왜? 자, 신장이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자주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물 포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침 공복 시에 물을 마시는 게 그게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아까 강조드렸듯이 자주 물을 마시고 식전에 마시는 것이 또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나트륨을 희석해서 신체 기능을 역시 그 어떻게 합니까? 희석시키면서 그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간단한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물을 좀 마셔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2015년도 제7차 세계 물 포럼이 대구에서 열립니다. 네, 대구 하면은 과거에 물과 관련된 아픈 기억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뭐 예전에 낙동강 패널 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벤젠 톨루엔 다이옥시젠 파동 이 건이 있었던 대구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2011년도 12년도 현재 제1회 물 처리가 수처리가 잘 되는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런 대구에서 세계 물 포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슈가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고. 자, 우리가 세계 물 포럼이 그러면 어떻게 개최가 되느냐? 3년 간격으로 열리게 돼 있죠. 3년 간격으로 열리게 돼 있고 왜 하느냐? 심각성을 물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 있고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물 포럼이 개최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세계 물 포럼의 개요는요. 대개 이런 식이고 대구 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한 2,600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최한 만큼 소득을 좀 얻어야 되겠죠. 예, 참고적으로 아실 부분이고요. 자, 예전에도 개최됐던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한민국 대구에서 개최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이제 푸른 황금, 블루 골드라고 제가 물을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건 검은 황금하고 대비되는 차원으로 블루 골드로 우리가 칭하는 것이고요. 무려 1,600조 정도의 거대 시장으로 2015년도에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수혜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을 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국가별로는 지금 현재 뭐 물이 부족 안 한 데가 거의 없죠. 특히 그 아프리카나 유럽 쪽, 사막 있는 쪽, 이쪽이 주로 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물도 부족하지만 그 물의 질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염된 물 같은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비소입니다, 비소. 예전에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건이 있어서 이때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이게 꼽혔지만은 이제는 방글라데시나 또는 이제 베트남 메콩강 쪽 이런 쪽이 이제 비소가 오염된 지하수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한한 자원인 물과 관련된 분쟁이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좀 있었죠. 그래서 국가 간에 공유하고 있는 강이 약 3천여 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콩고강, 니제르강 쪽이 11개국이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나일강이 10개국이에요. 그리고 라인강 같은 경우가 9개국, 아마존이 한 8개국,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북한강, 임진강이 맞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실제로 분쟁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6.1 전쟁 맞붙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 점령했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물길을 막으니까 골란고원 점령해서 6.1 전쟁이 펼쳐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도나우강 같은 경우는 17여 개국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꼬투리가 잡혀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현재 물 분쟁이 날 소지가 높습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가 수력 발전을 건설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집트가 물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길을 돌리니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관계에서도 나일강에서 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나일강 같은 경우는 무려 10개국이 같이 그 강을 거슬러서 같이 걸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일강뿐 아니라 그 메콩강 같은 경우도 중국과 5개 국가가 서로 물 분쟁이 나타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미얀마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전부 이 메콩강에 속해 있는 그런 국가예요. 분명히 이런 물 분쟁은 하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별거 없죠. 대한민국은 한강 수계 물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한 물 관리 체계를 갖춰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아시죠?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가뭄이 상당히 심해요. 네, 그래서 소양강댐 같은 경우 수위를 보니까요. 이거 한번 그림 보세요. 예, 금년도 1월 말쯤에 인제군에서 내려다본 소양호 저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완전히 메말랐죠? 이것도 이제 2월 21일경에 실측 사진이니까 지금 이제 4월 달로 접어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이보다 훨씬 수위가 낮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 관리는 잘하지만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나는 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 물 포럼 맞아가지고 블루 골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특히 봄 가뭄 이렇게 심하게 되면은 이 물권과 관련한 종목들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루 골드와 관련된 관련주들입니다. 관련주들 대개 보면 쭉 있죠. 상하수도 쪽과 관련된 관련주. 근데 사실 한국주철관은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 때문에 뜬 거고 제외해야죠. 나머지 뭐 자연과환경, 하이스틸, 동양철관 정도가 조금은 제가 볼 땐 낫다고 보고요. 부품 제조 쪽에서는 와터스코리아, 시노팩스, 드레이케미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와 있고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것들은 재료가 안만 좋아도 시세를 내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해수 담수화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뭄 수혜주들, 수처리 기술 관련주들이 있는데, 자, 제가 볼 때는 가뭄 쪽하고 수처리 관련주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가뭄도 계속되고 있고, 남해화학이나 조비 같은 경우가 차트 모양도 괜찮고, 여름으로 연결되면서 가뭄권이 이슈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수처리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종목들하고 틀리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는 한국종합기술이나 웰크로난텍 같은 경우가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뭄 피해주는 뭐예요? 타이어 쪽 같은 경우는 고무 쪽, 동남아 쪽에 고무 생산지 가뭄 들어오면 타격을 받겠죠. 요즘 타이어 주가들 나쁜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본다면 잘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